미식의 나라 이탈리아가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 식당, 파스타와 피자의 본고장, 전 세계 선수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던 자신감. 그런데 대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이 식당을 외면하기 시작한 겁니다. 메뉴가 안 바뀐다, 물린다,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때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 뚜껑이 열렸습니다. 치익에 증기가 피어오르자 찬 샌드위치를 씹던 외국 선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2억 원의 예산, 36명의 조리 인력. 지금부터 밀라노를 뒤흔든 K급식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BBC 스포츠의 올림픽 전문 기자입니다. 20년간 하계동계 올림픽을 취재해왔죠. 선수촌 식당은 제가 매번 빠뜨리지 않고 들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각국의 준비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2026년 2월 6일 밀라노 선수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탈리아였습니다. 파스타와 피자의 본고장, 에스프레소와 젤라토의 나라. 미식으로 따지면 세계 최정상급이죠. 개막 100일 전 조직위원회는 오륜기 모양의 파스타 면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식의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 선수촌 식당도 특별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죠. 저도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식당이 워낙 인상적이었거든요. 셰프 180명, 파티시에 40명, 영양사 15명이 투입됐고 420가지 메뉴가 24시간 제공됐습니다. 하루 20톤 이상의 식자재가 사용됐죠. 폐막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선수촌과 경기, 시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운 기준이 그만큼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궁금했습니다. 음식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겠다는 나라 아닙니까? 밀라노 선수촌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하다였습니다. 넓은 공간, 정돈된 테이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창 때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는데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음식 코너로 다가갔습니다. 과일은 사과, 배, 귤이 전부였습니다. 요거트, 견과류, 치즈, 달걀,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생선과 얇게 썬 소고기.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 메뉴가 2030가지 정도였습니다. 평창의 420가지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젓가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시아 음식이 아예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모이는 올림픽인데 아시아 메뉴가 없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탈리아니까요. 자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음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파스타와 피자, 리조또만 제대로 해도 선수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개막 첫날,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살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를 접시에 담는 캐나다 선수, 모차렐라 치즈를 집어드는 노르웨이 선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수촌 식당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따로 가져온 도시락 같은 것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죠. 순간 주변 선수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도 멈춰 섰습니다. 그 증기 속에서 퍼져나오는 냄새.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분명히 아시아 음식 특유의 향이었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던 옆 테이블의 독일 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요. 개막 첫날 저녁, 저는 선수촌 식당에 다시 들렀습니다. 점심때 봤던 메뉴가 그대로였습니다. 토마토 소스 생선, 얇게 썬 소고기, 삶은 달걀, 모차렐라 치즈. 처음엔 저녁 준비가 덜 됐나 싶었죠. 하지만 30분을 기다려도 새로운 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같은 메뉴? 다음 날 아침 7시에 다시 갔습니다. 토마토 소스 생선, 얇게 썬 소고기, 삶은 달걀, 모차렐라 치즈. 점심 12시. 동일했습니다. 저녁 6시. 역시 같았죠. 메뉴판이 바뀌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바뀔 메뉴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주변 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르웨이 NRK 방송의 올림픽 담당 기자가 고개를 저었죠. 2018년 평창 때는 밤에 라면 끓여 먹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24시간 운영에 뭐든 있었거든요. 여기는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2월 7일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캐나다 컬링팀 선수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파스타는 맛있는데 매일 파스타만 먹을 순 없잖아. 옆 테이블의 스위스 스키 선수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접시 위에는 손도 안 댄 토마토 소스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만났습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죠. 선수촌 식당 경험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에게 밀라노 식당에 대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안 와요. 직접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국 코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와도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브랜드별, 국가별로 음식이 구성돼 있었고 공간도 지금보다 3배 정도 넓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커피 머신이 고장 났어요. 선수들이 줄을 길게 서는 등 난리가 났죠. 커피 머신 고장. 사소해 보이지만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경기 전 루틴이 깨지면 컨디션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저는 더 많은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했죠. 맛은 괜찮은데요. 똑같은 음식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나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메뉴가 안 바뀌어요. 많이 물려요. 옆에 있던 이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땅히 많이 먹을 게 없어요. 저는 평창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고 느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식당. 셰프 180명, 파티시에 40명, 영양사 15명이 투입됐습니다. 420가지 메뉴가 24시간 제공됐고 하루 20톤 이상의 식자재가 사용됐죠. 한식, 양식, 아시아 음식은 물론 할랄과 글루텐 프리 식단까지 갖췄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빵과 피자를 굽는 제빵 코너도 있었고요. 밀라노는 어땠습니까? 메뉴 2, 30가지. 젓가락조차 없었습니다. 아시아 음식은 아예 빠져 있었죠.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가 음식으로 한국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장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한식도 먹으니까 먹을 만해요. 한식.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개막 첫날 한국 선수들이 펼쳐놓은 도시락에서 피어오르던 증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죠.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던 주변 선수들의 휘둥그레진 눈도요. 한국 선수단은 뭔가 다른 준비를 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단 숙소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된장 끓이는 냄새. 분명히 선수촌 식당에서는 맡을 수 없던 향이었죠. 저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밀라노 시내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대한민국 선수단 급식지원센터. 저는 멈춰 섰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올림픽 선수촌에 별도의 급식 시설을 운영한다고? 문이 열리고 흰 조리복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죠. 가방 옆면에 KURE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BBC 기자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도시락 만드는 곳이에요. 지금 점심 배달 나가는 중입니다. 도시락.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개막 첫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던 그 도시락. 저는 취재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대한체육회 측에서 흔쾌히 승낙해줬죠. 안으로 들어서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주방에서는 대여섯 명의 조리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옆에서는 삼겹살 김치볶음이 철판 위에서 지글거렸죠. 사태찜이 익어가는 냄새, 어묵볶음을 버무리는 손놀림. 완전한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온 영양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영양사가 답했습니다. 선수들 점심, 저녁 도시락을 만들어요. 개막일인 6일부터 폐막일인 22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17일 동안 매일? 네. 선수단 1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130명.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설 규모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여기만 있는 건가요? 영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밀라노에 15명, 코르티나 담페초에 12명, 리비뉴에 9명, 총 36명이 세계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 권역. 저는 이번 올림픽이 분산 개최라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 담페초까지 400km가 넘습니다. 자동차로 5시간 거리죠. 한국은 그 거리를 고려해 급식 시설을 분산 배치한 겁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22억 원입니다. 22억 원.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올림픽 선수단 식사 지원에 22억 원을 투입했다고?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죠. 영양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선수단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해왔어요. 하지만 동계올림픽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는 도시락 제작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흰 쌀밥이 도시락 용기에 담겼습니다. 그 위로 갈비찜, 제육볶음, 불고기가 차례로 올라갔죠. 멸치볶음, 깍두기, 소시지볶음까지. 반찬이 6가지가 넘었습니다. 조리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이 고기 반찬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메인 반찬의 단백질 비율을 높였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 가서 봤는데 단백질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단백질을 많이 드실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재료는 어디서 구하십니까? 이탈리아에서 한국식 재료를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았어요. 지난해 9월에 사전 답사를 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준비했죠. 6개월 전부터 준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대파가 여기엔 없어요. 그래서 릭으로 대체했고 양파도 비슷한 맛을 내는 샬롯을 써요. 조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가니, 진미채, 건새우 같은 건 유럽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한국에서 주문해서 공수했죠. 그때 영양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치도 특별해요. 김치요? 네, 비건 김치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비건 김치를?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유럽 통관이 어려워요. 새우젓, 멸치젓 같은 발효식품은 검역에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젓갈 없이 같은 맛을 내는 김치를 찾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영양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관 서류 작업만 6개월 이상 걸렸어요. 6개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개막 6개월 전부터 김치 통관을 준비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식재료를 미리 주문했고요. 대파 대신 릭, 양파 대신 샬롯. 현지 재료로 한국 맛을 재현하기 위해 연구했죠. 이건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리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개막 첫날, 중식과 석식과 90일씩씩 나갔어요. 선수단 전원이 신청했죠. 전원, 130명 중 130명.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가 갈비찜 먹고 엄지척 해줬어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라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한국 선수들이 선수촌 식당을 잘 안 가는지. 그들에게는 22억 원짜리 비밀 병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도시락 용기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일반 도시락과 달리 아래쪽에 별도의 공간이 있었죠. 이게 뭔가요? 발열 도시락이에요.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했죠. 발열 도시락. 저는 그 용기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차가운 샌드위치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도시락 용기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공간에 발열팩을 넣어요.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시락 용기가 2층 구조였습니다. 위쪽에는 밥과 반찬이 담기고 아래쪽에는 발열팩을 위한 별도 공간이 있었죠. 사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해요. 발열팩에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요. 그 열이 위쪽 음식을 데우는 거죠. 영양사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발열팩을 아래 공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잠시 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올랐죠. 1분도 안 돼서 도시락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개막 첫날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 뚜껑을 열 때 피어오르던 그 증기.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던 외국 선수들이 휘둥그레 쳐다보던 그 장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왜 이런 걸 도입하셨습니까? 영양사가 답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잖아요. 빙상이든 설상이든 선수들이 추위 속에서 운동해요. 경기장 인근에서 식사할 때도 많고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따뜻하겠죠. 하지만 경기장으로 이동하면서 도시락을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찬밥을 먹으면 몸이 굳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발열 도시락을 준비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과 직결된 문제였죠.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한 거라고 하셨죠? 네. 2008년 베이징부터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했지만 발열 도시락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동계올림픽의 특성을 고려한 거죠. 도시락 용기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사용법과 주의사항이에요. 발열팩이 뜨거워지니까 화상주의 문구도 있고요. 선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QR코드로 안내하고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세심함의 끝판왕이었죠. 그때 배달 담당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밀라노 45개, 리비뇨 25개, 코르티나 25개 준비됐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한 끼에 약 95개. 점심과 저녁 두 끼면 하루 190개. 17일이면 3,000개가 넘는 도시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배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코르티나 담페초까지 5시간 거리라고 들었는데요. 영양사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밀라노에서 전체 식자재를 발주하고 차량으로 리비뇨와 코르티나 담페초에 배송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배송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여러 방안을 강구했어요. 각 권역 급식 지원 센터 인력들이 중간 지점 휴게소에서 만나서 식자재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중간 지점 휴게소에서 식자재 교환.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국 조리사들이 만나 고기와 김치를 주고받는 장면.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나요? 영양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자체 급식 지원을 해요. 2018년 평창 때도 일본이 별도 시설을 운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요. 발열 도시락까지 하는 건 저희뿐인 걸로 알아요. 일본 관계자들이 저희 도시락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만의 발열 도시락 시스템. 그때 주방에서 조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메뉴 최종 확인합니다. 된장찌개, 사태찜, 삼겹 김치볶음, 어묵볶음. 밥은 흰쌀밥, 잡곡밥 선택 가능. 반찬 많이, 밥 많이, 밥 적게 요청 다 체크했죠? 영양사가 답했습니다. 네, 선수별 요청사항 다 반영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수별 요청사항이요? 네, 선수마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밥양을 많이 달라는 선수도 있고 반찬을 많이 달라는 선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 체크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해요. 맞춤형 도시락. 130명 선수단에게 개인별 맞춤 식사를 제공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420가지 메뉴가 있어도 셀프 서비스입니다. 알아서 골라 먹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급식지원센터는 130명 선수 한 명 한 명의 입맛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 아니 그 이상이었죠. 영양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슬슬 배달 나가야 해요. 점심시간에 맞춰야 하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선수들 성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식사는 에너지를 내고 근육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익숙한 음식을 먹으면 적응도 빠르고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맛있는 밥 한 끼 제공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 밥 먹고 힘내서 좋은 성적 내주시면 그게 저희에겐 금메달이에요. 저는 급식지원센터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2억 원의 예산, 36명의 인력, 6개월의 준비, 3개 권역, 분산 운영, 발열 도시락 시스템, 개인별 맞춤 서비스. 한국은 올림픽 식사 지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월 8일 점심, 저는 다시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선수들을 따라갔죠. 그들이 도시락을 어디서 먹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몇 명이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수촌 식당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 손에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슬쩍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보온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 아래쪽 공간에 뭔가를 넣더니 물을 부었습니다. 치익!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발열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또 달랐습니다. 식당 안에서 즉석에서 음식을 데우는 장면. 마치 갓 조리한 요리처럼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독일 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차가운 샌드위치와 사과가 놓여 있었죠. 그가 한국 선수의 도시락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거 뭐야? 독일어였지만 뉘앙스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흰 쌀밥,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제육볶음, 갈색 윤기가 도는 갈비찜, 노란 단무지, 빨간 깍두기, 초록 오이무침. 색감부터 달랐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단조로운 메뉴와는 차원이 다른 비주얼이었죠. 그리고 냄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고기 굽는 듯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독일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쪽 테이블의 캐나다 컬링팀 선수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왼쪽의 스위스 스키 선수도 손에 든 포크를 멈췄죠. 잠시 후 식당 한쪽이 한국 선수단 테이블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위에 제육볶음을 올리고 한 입 크게 떴습니다. 씹는 소리가 들릴 듯했죠. 그 선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역시 밥이 최고야. 한국어였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주변 반응을 살폈습니다. 독일 선수가 자기 앞에 샌드위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한숨 같은 게 새어나왔죠. 캐나다 선수 하나가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분명히 한국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때 일본 취재진이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그들도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 한 명이 한국 선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거 뭐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한국 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만들어주는 도시락이에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배달 와요. 일본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요? 따뜻하게요? 네. 발열팩이 있어서 언제든 데워 먹을 수 있어요. 일본 기자가 동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어라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스고이 대단하다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외국 선수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시도했죠.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선수들 도시락 보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죠. 김이 막 나던데요. 냄새도 엄청 좋았어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왜요? 저희는 여기 식당 음식 아니면 선택지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 저렇게 따뜻한 자기네 음식을 먹더라고요. 경기 전에 저런 거 먹으면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스키점프 선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 음식 특유의 냄새잖아요. 향신료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되게 식욕 돋우는 냄새였어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부러움, 먹어보고 싶다. 저녁 무렵, 저는 믹스트존에서 한국 선수를 만났습니다. 컬링 믹스더블에 출전한 여자 선수였죠. 그 팀은 예선 초반 5연패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국을 꺾고 첫 승을 신고한 직후였죠. 저는 경기 소감을 물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선수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5연패가 쉽지 않았거든요. 멘털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대한체육회가 준 맛있는 도시락 먹으면서 꾸역꾸역 걷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시락이요? 네. 솔직히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지고 나서 기분이 바닥일 때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 좀 나아지거든요. 집밥 느낌이랄까요. 농담 섞인 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5연패의 수렁에서 따뜻한 도시락이 버팀목이 되어줬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구나. 선수들에게는 심리적 안정, 멘털 관리, 컨디션 회복까지 한 끼 식사가 이 모든 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죠. 22억 원을 쓴 이유, 36명을 파견한 이유, 발열 도시락을 개발한 이유.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 한국 선수들이 또 도시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치익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올랐죠. 이번엔 더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점심때보다 훨씬 많은 외국 선수들이 한국 테이블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대놓고 다가와서 구경했죠.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한국 선수 한 명이 도시락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밀라노 올림픽 도시락이 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라노 올림픽 한국 선수단에 제공되고 있는 도시락 메뉴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역시 밥의 민족.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음식 준비해주시는 분들도 또 다른 국가대표 같다. 선수들 힘내세요. 하지만 저는 한국 내 반응보다 현지 반응이 더 궁금했습니다. 외국 선수들의 시선, 일본 취재진의 카메라, 식당 안에 퍼지는 술렁임.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시락을 향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었죠. 저는 다음 날이 기대됐습니다. 2월 9일 아침, 선수촌 식당에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앉는 구역 주변으로 슬슬 다른 나라 선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대놓고 옆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한두 테이블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죠. 저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자리를 잡으면 5분 안에 주변 테이블이 채워졌죠.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보온 가방. 점심시간 한국 선수 3명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치익. 익숙한 소리가 3번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3개의 도시락에서 동시에 증기가 피어올랐죠. 식당 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번엔 갈비찜이었습니다. 간장 양념에 졸여진 갈비, 그 위에 뿌려진 잡과 대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 옆에는 도가니탕이 담긴 작은 용기도 있었죠. 뽀얀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옆 테이블의 일본 피겨 선수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선수 앞에는 선수촌 식당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가 놓여 있었죠. 어제도, 그제도 같은 메뉴였을 겁니다. 그가 한숨을 쉬더니 동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거 없어? 일본어였지만 뜻은 명확했습니다. 일본도 자체 급식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 때도 별도 시설을 운영했죠. 하지만 발열 도시락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눈앞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도시락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김이 막 나잖아요. 즉석에서 데우는 거 처음 봤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럽죠. 우리도 밥은 먹는데 저렇게 따뜻하진 않거든요. 한국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 인근 대기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경기장과 선수촌 사이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선수촌까지 돌아가서 밥 먹기엔 빠듯했을 겁니다. 발열 도시락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한국 선수 한 명이 발열팩에 물을 부었습니다. 잠시 후 증기가 올라왔고 그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저거? 저기서 요리해? 한 선수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핵심은 전달됐죠. 핫 런치박스, 코리안 스타일. 캐나다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쿨, 베리 쿨. 그가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안 핫 런치박스라는 단어가 들렸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도시락이 하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녁 무렵, 저는 믹스트존에서 한국 피겨 남자 싱글 선수를 만났습니다. 단체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점프 실수가 있었던 선수였죠. 표정이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점심, 저녁으로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기에서 실수해서 좀 힘들었는데 저녁에 따뜻한 밥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개인전 준비도 밥심으로 해야죠. 밥심.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여자 쇼트트랙 베테랑 선수도 만났습니다.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의 경험자였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만큼 경기를 앞두고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양사분들이 식단을 준비해 주시고 한식 도시락을 챙겨 먹으며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가 발열 도시락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훈련 일정 때문에 식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큰 도움이 돼요. 늦은 식사 시간에도 따뜻하게. 발열 도시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밤 외신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식당 논란을 다룬 기사였죠. 메뉴가 단조롭고 변화가 없다는 선수들의 불만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 중간에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먹는 도시락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냄새가 너무 좋아 보여서 솔직히 부러웠다. 외신에서 인용한 어느 선수의 말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덧붙였죠. 일본 등 동계 선진국들도 자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즉석에서 조리하듯 데워 먹는 한국식 발열 시스템과 다채로운 반찬 구성에는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 한국 도시락이 단순한 화제를 넘어 다른 나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부러움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2월 9일 밤, 저는 숙소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22억 원짜리 급식 프로젝트, 36명의 조리 인력, 6개월간의 준비, 세계 권역 분산 운영,
발열 도시락 시스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을 압도하는 K급식. 저는 다음 날이 기대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질지. 2월 10일, 저는 아침 일찍 선수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앉는 구역 주변이 이미 붐비고 있었죠. 이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근처에 자리를 잡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도시락을 펼쳤을 때 옆 테이블에 중국 쇼트트랙 선수가 대놓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데워지는 거예요? 중국어였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뜻이 통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발열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물을 붓는 신용을 하며 설명했죠. 중국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요. 대단하다. 중국어로 그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일본 선수도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사진 찍어도 돼요? 한국 선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선수가 도시락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열팩, 밥, 반찬, 증기까지 꼼꼼하게 촬영했죠. 저는 그 일본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협회에 보여주려고요.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배워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일본은 동계 스포츠 강국입니다. 자체 급식 지원도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런 일본 선수가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급식지원센터에 외국 관계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급식지원센터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일본 올림픽위원회 관계자 2명이 주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죠. 이 용기 아래에 발열팩을 넣고 물을 부으면 됩니다. 1분 안에 음식이 따뜻해져요. 일본 관계자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직접 개발한 건가요? 네. 동계올림픽 특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처음 도입했어요. 일본 관계자가 동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메모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영양사에게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견학 오는 경우가 많나요? 영양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에요. 일본 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국 선수들 도시락이 화제라면서 한번 보고 싶다고요. 한국 도시락이 화제.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지 5일.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이미 다른 나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선수촌 로비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스웨덴 크로스컨트리 팀 코치와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팀 관계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국 선수들 도시락 봤어? 봤지. 증기 나는 거? 우리도 저런 거 도입해야 하는 거 아냐? 동의해. 다음 대회 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동계 스포츠 최강국들이었습니다. 메달 순위 상위권을 늘 차지하는 나라들이죠. 그들이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보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도시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웨덴 코치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이에요. 우리도 자체 지원을 하지만 저렇게 즉석에서 데워 먹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동계 종목 특성상 추운 데서 경기하잖아요. 따뜻한 음식이 컨디션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알아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네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인정.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동계 스포츠 강국들이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한 해설위원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평창 올림픽 선수촌 음식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였죠. 영상에서 그는 밀라노 선수촌 식당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메뉴 2030까지 매일 같은 음식, 아시아 메뉴 전무, 그리고 한국급식지원센터 도시락과 비교했죠. 영상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평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느낀다. 우리 선수들은 밥 걱정 없겠네. 급식지원센터 직원분들 진짜 또 다른 국가대표? 하지만 저는 한국 내 반응보다 현지 반응에 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곳곳에서 한국 도시락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믹스트존에서, 코리아나 런치박스. 그 단어가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퍼지고 있었죠. 저는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평창에서 선수촌 식당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420가지 메뉴, 24시간 운영, 셰프 180명.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후속 대회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밀라노가 그랬습니다. 미식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평창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선수촌 식당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2억 원의 예산, 36명의 인력, 세계 권역 분산 운영, 발열 도시락.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2월 10일 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다. 이것은 스포츠 과학이고, 전략이고, 국가 경쟁력이다. 그리고 아래에 덧붙였죠. 다른 나라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 2월 11일 아침, 저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개막 6일째, 대회는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죠. 저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앉는 구역. 그 주변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이 모여 있었죠.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펼치면 주변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치익, 증기가 피어올랐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 프랑스 선수가 손을 들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거 어디서 나와요?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선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 선수단 전용이에요. 급식 지원 센터에서 만들어요. 프랑스 선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부럽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하는 시선. 그 다음엔 관심이었죠. 어떻게 데워지는 거지? 그리고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런 게 없지? 이제는 인정의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잘하고 있구나. 저는 급식 지원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도시락 준비가 한창이었죠. 솥에서는 사골국이 끓고 있었고 옆에서는 불고기가 지글거렸습니다. 영양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마지막 취재예요. 몇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영양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요리로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선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저는 조리장에게도 물었습니다. 가장 보람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조리장이 웃었습니다. 선수들이 도시락 먹고 좋은 성적 냈을 때요. 직접적인 연관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게 금메달이에요. 그때 영양사가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설 연휴에 특식 준비하고 있어요. 특식이요? 네. 17일이 설날이거든요. 선수들이 먼 타지에서 명절을 보내잖아요. 사골국, 불고기, 오미산적, 동태전, 호박전, 잡채. 명절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명절 음식까지. 한국은 정말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지원 센터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2억 원, 36명, 6개월, 세계, 권역, 발열 도시락, 개인별 맞춤 서비스, 명절 특식. 이 모든 숫자와 시스템 뒤에는 하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은 그 철학을 밥 한 끼에 담았습니다. 선수촌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개막 첫날,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에서 증기가 피어올랐을 때, 주변 외국 선수들의 휘둥그레진 눈. 그 순간부터 뭔가가 시작됐습니다. 5연패의 수렁에서 도시락으로 버텼다던 컬링 선수, 밥심으로 개인전 준비하겠다던 피겨 선수,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던 쇼트트랙 베테랑,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배워야 한다고 말한 일본 선수, 인정해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인 스웨덴 코치, 선수촌 식당에 생긴 줄, 한국 선수단 주변으로 모여드는 시선들. 그 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이 20년 가까이 쌓아온 급식 지원 노하우. 2008년 베이징부터 시작해 2026년 밀라노까지 매 대회마다 발전시켜온 시스템. 그 결과물이 지금 전 세계 선수들 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BBC 기자로서 20년간 올림픽을 취재해왔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숨막히는 결승전, 감동의 시상식, 수많은 장면을 봐왔죠. 하지만 이번 밀라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한 구석.
한국 선수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치익! 증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주변 선수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강국의 조건은 메달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선수를 위한 세심한 준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 한 끼 밥에 담긴 정성.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로. 2월 11일 저녁, 저는 숙소에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뜨거운 도시락 한국의 22억 원짜리 급식 프로젝트가 올림픽을 바꾸고 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죠. 선수촌 식당에 생긴 줄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국 식단이 있음에도 다른 선택을 향해 시선을 돌린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평가였다. 송고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 올림픽은 아직 열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내일도 모레도 따뜻한 밥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 뚜껑이 열릴 때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오를 겁니다. 그 증기 속에는 22억 원의 예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6명의 땀이 있고 6개월의 준비가 있고 선수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